자, 오늘 지금 온도가 영하 한 4도, 5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바닥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눈도 왔고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이런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얼어붙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좀 최근의 행보, 최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쌍용자동차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연식 변경으로 돌아온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쌍용차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가든 추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연식 변경으로 돌아온 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가 어떻게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저찌 본 계약까지는 체결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될 선이 많기는 하지만 쌍용자동차가 이 인수 합병 절차에 있어서 본격적인 스텝을 밟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쌍용자동차의 지금 판매 실적을 이끌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픽업 트럭인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비율들을 살펴보면은, 매달 판매되는 실적들을 보고 있으면은 일반형인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롱바디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 칸의 비율이 거의 5.5 대 4.5, 거의 6 대 4, 5 대 5, 거의 반반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골고루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그 물량 자체도 전체 판매의 한 60%, 70% 가까이를 차지를 하는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한층 더 강화된 상품성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출고를 하는 버전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BF 굴리치의 올터레인 TA K02라고 하는 완전 이 깍두기 타이어, 스터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도 이 롤 케이지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정도만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특히 이런 오프로드형 픽업 트럭, 특히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같이 참고를 하고 저희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쌍용차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을 공개를 했는데, 출시를 했는데 새롭게 추가된 트림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가 사실은 그 트림이기도 하거든요. 최상위 트림에 익스페디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림을 추가를 해서 라인업을 더 향상을 했다, 확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페디션 에디션이라고 해서 뭔가 더 성능이나 이런 것이 다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범퍼라든가 보닛, 그리고 이제 C필러 쪽에 조금씩 더 포인트가 추가가 됐고 안전장비가 더 추가가 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사실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역시 이제 보닛을 발로 밟고 위에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체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는 있었겠죠. 그런데 더 발로 밟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놓아줘서 조금 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더 단단해 보이고 와일드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서 지금의 올류, 이 직전에 부분 변경이 됐던 그 디자인이죠. 그 디자인이 나왔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탱크 같고 단단하고 웅장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겼던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가 더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범퍼 역시 기존에는 이 그릴에 맞춰서 쭉 떨어지는 매끄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더 우락부락한 범퍼를 조금 더 추가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릴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 실제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더 웅장함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와일드함을 더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은데 연식 변경 정도에서 이렇게 추가된 정도로 본다면은 상당히 잘 추가를 했고, 또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이 돼요. 범퍼, 그릴, 범퍼, 그리고 휠하우스, 도어 아래쪽까지 쭉 뻗어나가 있는 이런 검은색 플라스틱 파츠들을 이용을 해서 이 차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성향,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제 연식 변경이다 보니까 옆이나 뒷모습에서 크게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차가 익스페디션 에디션 최상위 트림, 새롭게 추가된 트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옆모습에서도 사실상 기존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범퍼 쪽이 조금 더 부착이 된 덕분에 이 전장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옆모습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F의 굴리치, 이 스터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출고를 하는 형태보다는 차고 역시 조금 더 높다라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페디션 트림, 익스페디션 에디션에만 추가가 되는 건데 이 C필러 쪽에 육각형 형태의 배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에도 동일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쌍용차가 사실은 이런 에디션 모델을 은근히 출시를 해왔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모델 중에 하나, 최근에 출시됐던 에디션 중에 하나가 렉스턴, G4 렉스턴의 유라시아 에디션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모델 역시 이제 C필러 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 동일하게 익스페디션 에디션이라고 하는 트림을 알 수 있는 이 배지를 추가로 장착을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 렉스턴 스포츠 또는 렉스턴 스포츠 칸의 오너라고 한다면은 저 앞쪽에 범퍼 저 추가로 붙이는 거하고 이 익스페디션 이 배지하고는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라도 부착을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통짜, 발로 지금 세게 차면은 발이 되게 아플 것 같은 통짜로 된 이 사이드 스텝도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장착이 된 것 중에 저는 재밌으면서도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레인저 픽업 트럭, 레인저 와일드 트랙에 대한 시승기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픽업 트럭들이 이 적재함에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 높이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보조 발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자동도 아니고 수동이고 그냥 발로 그냥 툭 밀어주면은 쉽게 펼쳐지고 다시 발로 툭 밀어주면은 되게 쉽게 완성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적재하면 올라와서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이에요. 어느새 작년이 됐는데 작년에 이 부분 변경 모델 시승기를 올렸을 때 이 적재함 쪽에 이 화물을 고정할 수 있는 후크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총 4개의 디링형 후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해서 총 4개의 디링 후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을 적재를 한 다음에 그물막을 건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 실내 구성 역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새롭게 더 추가가 된 것들이 생각보다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재미도 분명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구성 자체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칸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 기어 레버 그리고 스티어링 휠, 실내 가죽의 촉감과 이제 운전석 A필러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이런 손잡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쥐어 짜냈구나 라는 것들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이 차를 잠깐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것들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반갑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안전장비가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9가지의 안전장비가 추가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는 16가지로 확대가 됐어요. 제가 옆에다가 리스트를 쭉 띄워드릴 텐데 더 추가가 된 이런 안전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픽업 트럭, 화물용 차다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쌍용차에서 이야기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죠. 이 커넥티드 서비스가 다른 경쟁 제조사, 다른 제조사들의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분명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들기는 하지만 픽업 트럭들만 두고 보자고요. 픽업 트럭들만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진화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바로 쌍용차의 커넥티드 서비스 인포콘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건데요. 사실 부분 변경 때 넣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되게 빠르게 추가를 해준 셈이거든요. 부분 변경이 되고서 1년 만에 추가를 해준 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반갑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무선 이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빠른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온카라는 한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고, 보이스 메모, 내비게이션, 뭐 전자식 매뉴얼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보이스 리코그니션, 음성 인식이죠.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영어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픽업 트럭들은 이 뒷좌석까지, 지금 이 메인 카메라에서는 뒷좌석도 어느 정도 지금 보이죠. 뒷좌석까지의 거리나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한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하지만 후석 대화 기능을 추가를 해줘서 뒷좌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이용을 해본 그 경험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실내 공간에서는 후석 대화 기능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약간 그 소리가 울리는 그런 것들이 전해지기 때문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잠깐의 생각도 같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운전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야간 취침 모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열에서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뒷좌석에서는 더 조용히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죠. 그런 기능들도 같이 담겨져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그리고 나름 실용성 높게 그렇게 구성을 해둔 것들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터치의 반응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계기판의 이 반응은 살짝 느리기는 한데 이 변화될 때 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보여주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똘똘합니다. 정말 같은 픽업 트럭, 같은 21세기 2020년대 나온 픽업 트럭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계기판에 대한 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여기 이 계기판의 반응도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시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픽업 트럭 중에서는 가장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간 그런 모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쌍용차가 정말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영업을 해왔을까? 라는 생각도 또 다시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가성비 하나는 정말 뛰어난 그런 픽업 트럭이다. K 픽업 트럭, 제가 뭐 앞에 K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K 픽업 트럭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실내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렉스턴 스포츠 칸에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2열에 들어왔는데 사실 2열 역시 1열이나 뭐 외관보다 더 기존의 이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 포켓도 동일하게 양쪽에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는 것 동일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렉스턴의 이 이미지를 형상화를 한 것 같은 이 송풍구도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2열을 위한 USB 포트가 아직까지 자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사실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해요. 사실 이런 픽업 트럭들이 이제 뒤쪽에서 조금 공간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별성을 두려면은 C거잭이라든가 아니면은 USB 포트 하나 정도라도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주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옆에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도 양쪽에 동일하게 자리를 해주고 있고, 포켓형 도어 손잡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 가운데를 내리면 나타나게 되는 팔걸이를 겸하는 두 개의 컵 홀더까지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구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때도 말씀을 드렸죠. 비필러 쪽에도 이렇게 손잡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는 양쪽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가성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는 이 픽업 트럭이나 약간 좀 높은 차들을 탈 때마다 왜 비필러에다가 저 손잡이 하나 더 안 넣어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대한민국 평균보다 살짝 작은 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라올 때 조금 힘든 부분들이 가끔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준 거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의 한계죠. 등받이의 각도를 당연히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런 각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타봤던 픽업 트럭들 중에서는 2열에 대한 이 승차감은 가장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도 상당히 주황주황한 게 되게 예쁘죠. 예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가죽의 소재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약간 좀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 자체는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2열 좌석 아래쪽을 활용을 한 이런 수납 공간, 별도의 수납 공간, 추가 수납 공간을 이 아래쪽에 자리를 해둔 것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이 뒷좌석은 그래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물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등받이를 완전히 다 이 양쪽 다 한 번에 90도로 숙일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는 운전석 쪽에는 없고 조수석 쪽에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조수석 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등받이가 완전히 아래쪽으로 접히게 되는 그런 구성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화물을 실을 때 시트가 손상이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포드의 레인저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픽업 트럭이 포드의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교가 되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요 안전벨트, 물론 이제 3점식이냐 2점식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 가운데 요 등받이를 내렸을 때 가운데 걸리는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화물을 실을 때 더 편하게 실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이 차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 렉스턴 스포츠카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서 약간 좀 놀리기는 했습니다. 사실 뭐 부분 변경이나 아예 세대 변경이 됐을 때 엔진을 변경을 하면서 이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이번 모델은 상품성 개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력과 토크,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더 향상이 된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파워트레인 자체는 동일하게 LET 2.2 디젤 엔진과 함께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어요. 동일한 파워트레인이기는 하지만 출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마력 정도, 토크는 2.2kgm/M가 더 증가가 돼서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7kgm/M 정도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 옆에다가 가격과 함께 띄워 드릴 텐데, 연식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이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올라간 그런 이 강력한, 더 강력해진 그런 출력들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시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평소에 시승 컨텐츠를 저희가 올려드렸을 때만큼 시승을 해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잠깐이지만 이 주행을 해본 소감은 작년에 탔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좋아졌고 더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숫자가 사실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의 수치거든요. 높아져서 202마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수치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승차감도 조금 더 개선이 됐고, 똑같이 작년과 동일하게 스터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도 한층 더 좋아졌고, 나가는 맛, 나가는 출력, 이런 펀치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강력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에는 지금 스터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고가 되는 일반 타이어가 장착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승차감 그리고 더 나은 가속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쌍용차가 이번에 인수합병 뭐 이런 거 둘째치고 회생의 의지가 정말 엄청나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차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포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아이들링 스탑앤고도 추가가 됐고, 또 여기 요 암레스트 쪽, 가운데 암레스트 쪽에다가 이 공기청정기도 장착을 해둬서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편안함, 연비로서의 효율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픽업 트럭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발전된 그런 승차가, 훨씬 편안해진 이런 승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반갑기도 하고요. 진작 이렇게 좀 하지 라고는 타박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생각들이 같이 드는 것이 지금의 이 렉스턴 스포츠칸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승차감이나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반갑네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상당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을 보고 있자니 진짜 그냥 SUV를 탄 거 아닐까?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그냥 일반적인 SUV, 도시명 SUV를 탄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그런 느낌들이 좀 전달이 됩니다. 이런 느낌들은 그동안에 타봤던 픽업 트럭들과는 정말 많이 비교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진동과 소음, 단단함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같은 픽업 트럭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 픽업 트럭 모델들이 국내에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 판매량, 판매 실적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흔히 새 차로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세대 변경, 그리고 중간에 0.5단계 정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변경, 0.1단계 정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식 변경, 이런 정도로 이제 보통은 이게 세 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신차가 출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식 변경 모델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강조를 하거나 그러는 거 없이 그냥 출시했습니다 라고만 알리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실했죠. 굉장히 절실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대대적으로 출시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출시한 직후에 시승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어깨는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이 차가 이 적재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이 화물의 무게만큼이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차가 가진 가성비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뭐 연식 변경 정도지만 엔진에 발휘하는 성능도 조금 더 향상을 시켰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컨 커넥티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상품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차 안에 담겨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 차가 발휘하는 성능, 기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고려를 해서 본다면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 3,700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은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조금씩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뭐 콜로라도라든가 픽업 트럭, 포드 레인저라든가 이런 몇몇 모델들이 출시가 됐고, 또 앞으로 출시가 될 그런 모델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모델들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취향, 성향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반영한 모델이 이 렉스턴 스포츠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의 원활한 이 회생을 기원을 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